10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보를 재가동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4일 다시 국회 앞에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회장은 현행 보건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간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연준음 의협보험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금부회장 등이 이어갔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에 젊은 의사들이 유입되지 않아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2세인데요.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 48세보다 2세 더 높습니다. 특히 필수 과목 전문의 중 30대 이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낮았는데 흉부외과의 경우 60대 이상이 23.4%인데 비해 30대 이하는 12.7%에 불과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후에는 필수 의료 붕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전문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 세한산부인과 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의대 신설과 의사수 증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정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고, 남인순 의원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사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정 합의문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의정 협의체가 아닌 다른 협의체에서 의대 신설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서명한 합의문을 일종의 꼼수를 써 무력화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이 의료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 또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흡수된 데 대한 우려 또한 나왔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배송은 제외하겠다고 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약 배송은 제외하고 일단 의료법 개정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위한 약 배송 허용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출연에 대해서도 우려해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담 의원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이 오히려 제도화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 협의 구조는 전문가 중심으로 필히 구성해야 안전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간기관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 예방,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의료인의 진단, 처방 범위 내에 환자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 등 1군 만성질환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내년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고안된 케어 코디네이터의 매우 저조한 고용률을 일단 대체하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대응책으로, 현재 케어 코디네이터 사업은 대한간호협회 취업교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 등의 지원 방안만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 종병으로 93만 명이 갔다며 수도권 상급 종병으로 48%가 쏠렸는데 충남 14만 명, 경북 10만 명 등 전국 평균 6만 6천 명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수도권 상급 종병 진료비는 5조 2천억 원, 266만 명에 달하며 지역별 의료장비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전국 35만 대에 달하며 구입 연도 검증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 거주 지역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노후화된 의료 장비도 현황 파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제휴 약국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문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또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회는 이들 플랫폼 업체와 제휴 약국들을 약사법 위반과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강훈 약사회장은 이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조치들을 국민 건강보다 사업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만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분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지고, 남은 분담금 10%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의 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 전액 국가 부담 요구가 현실화되는 것이어서 필수 의료 분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90%를 국가가, 나머지 10%를 분만 의료기관이 부담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에 더해 남은 분담금에 대해서도 그 절대 금액을 분만 수가로 보전해 사실상 의료기관 부담을 없애자는데 정부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과실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상재원 100% 국가 부담을 요구해왔으나 정부 관계기관이 재정상 난색을 표해 방치되어 왔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의 사망률을 높이는 당뇨병 환자 증가율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특히 혈당 조절의 양극화로 고령 인구와 MZ세대의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1년 사이 2%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고, 게다가 당뇨병 전 단계인 당화혈색소 5.7에서 6.4% 구간 인구가 1,497만 명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 역시 증가세로 30대 인구 208만 명이 해당됐습니다. 관리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30세 이상 성인 65.8%만이 당뇨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치료받는 환자는 10명 중 6명에 그쳤습니다. 학회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제 투여를 병행해야 당뇨병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환자에게 개별화된 맞춤 치료가 필요하며 당뇨병 교육자료 표준화 등의 학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진단했으며, 일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본 사업 전환, 일형 당뇨병의 중증 난치질환 등록,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포함 필요성 등도 제안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근무 실태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대응과 야간 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보상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도서지역 공보의의 경우 그 외 지역에 비해 연가, 병가, 학회 공가 사용 어려움을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4.5배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2, 3인의 의과 공보의만으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고충도 드러났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원 회장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도서지역 공보의들에게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TF는 도서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실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이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비판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